할머니, 저 강아지 우리가 데려가면 안 돼요? 손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빗속에 웅크린 작은 몸뚱이 하나, 골목 구석 찢어진 박스 안에서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벌벌 떨고 있던 그 강아지. 그 눈빛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나도 저런 눈을 하고 살았으니까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눈빛. 오늘 하모가 대신 꺼내드릴게요.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가 할머니와 손녀 사이에 놓인 깊은 강을 건너게 해준 이야기를. 70이 넘은 박순덕 씨의 하루는 늘 조용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사업이 바쁘다며 딸아이 민지를 맡기고 훌쩍 서울로 올라간 지 벌써 3달째였습니다. 어머니, 몇 달만요. 자리 잡으면 바로 데리러 올게요.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떠난 며느리의 뒷모습이 순덕 씨는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떴고 아들은 멀리 있고 이제 집에는 12살짜리 손녀 민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좀 이상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고개를 숙이고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방문을 꼭 닫고 들어가 버리는 아이. 순덕 씨는 그런 민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스스로를 탓하다가도 저 나이엔 다 저러는 거겠지 하며 혼자 사귀었습니다. 사실 순덕 씨도 외로웠습니다.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는 집, 밥상에 마주 앉아도 숟가락 소리만 가득한 저녁. 이게 사는 건지 버텨내는 건지 모를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이면 일어났습니다. 손녀 밥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그게 순덕 씨가 매일 눈을 뜨는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오다 말고 현관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친구가 생겼어요. 응? 학교 친구? 아니요, 골목에 있는 강아지요. 순덕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냥 떠돌이 개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며칠째 골목을 들락거리더니 어느 날은 눈이 밝게져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그 강아지 오늘도 혼자였어요. 박스 안에서 비 맞고 있었어요. 그 말에 순덕 씨의 가슴 어딘가가 콕 찔렸습니다. 사실 민지도 혼자였습니다. 새 학교에서 아는 아이 하나 없이 엄마 아빠는 멀리 있고 낯선 할머니 집에서 적응하려 애쓰는 아이. 친구도 말걸 사람도 없던 아이가 골목 강아지에게서 처음으로 친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어쩐지 자꾸 젊은 날 자신의 얼굴과 겹쳤습니다. 시집와서 말 한마디 편히 못하던 시절, 아무도 내 편이 없던 그 시절에 저 아이도 지금 그러고 있구나.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사이에는 어느새 보이지 않는 벽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사흘째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민지가 저녁을 먹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그 강아지 못 찾겠어요. 박스도 없어졌고 아무리 불러도 안 와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울음을 참으려는 12살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순덕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비도 오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비 맞고 돌아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밥 다 먹고 우산 챙겨. 민지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머니, 같이 찾아보자고. 어딘가 있겠지. 그날 저녁 순덕 씨는 민지 손을 잡고 처음으로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비냄새, 빗소리, 두 사람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지는 이따금 강아지를 부르며
여기저기 들여다봤고 순덕 씨는 그런 민지의 뒷모습을 보며 걸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녔을 때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여기요. 여기 있어요. 낡은 연립주택 계단 아래 작은 흰 덩어리가 웅크려 있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눈도 다 뜨지 못한 채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레 강아지를 안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순덕 씨의 눈이 젖었습니다. 너도 아무도 없었구나.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민지는 자기 수건을 가져다 강아지를 감쌌고 순덕 씨는 따뜻한 물에 우유를 조금 타서 먹였습니다. 밤새 둘이 교대로 강아지 옆을 지켰습니다. 이름은 민지가 지었습니다. 뽀야, 새하얗고 작고 이 세상에 혼자 버려진 아이. 민지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강아지요?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신데 무슨 강아지예요? 민지한테도 알레르기 있을 수 있고 집에서 동물 키우는 거 저 반대예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순덕 씨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잠깐만 두려고. 잠깐이 어딨어요. 정들면 어떡해요. 지금 당장 유기견 센터에 연락해서 데려다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말을 민지가 들었습니다. 민지는 뽀야를 꼭 끌어안은 채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났고 그 다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덕 씨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릎은 매일 아팠고 강아지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민지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녁 무렵 순덕 씨가 민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지야, 밥 먹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역시 조용했습니다. 순덕 씨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민지는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고 뽀야는 그 옆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민지의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구나. 순덕 씨가 천천히 침대가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도 뽀야 보내기 싫어. 민지가 이불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왜요? 왜 아빠 말만 들어요? 할머니는 항상 그래요. 아빠 말이면 다 맞아요? 저는요? 저는 싫다고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순덕 씨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민지가 하고 싶었던 말은 강아지 얘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낯선 곳으로 보내진 것, 아빠, 엄마가 데리러 오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에 싫다고 말할 수 없었던 12살의 억울함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민지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할머니한테 섭섭했구나.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알아. 갑자기 여기 오게 돼서 많이 힘들지? 친구도 없고 엄마 아빠도 없고. 민지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저도 뽀야 같아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순덕 씨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민지를 안아줬습니다. 오래도록. 뽀야가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민지의 손을 하찼습니다. 새 생명이 그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버려진 강아지 하나, 홀로 남겨진 손녀 하나, 그리고 오랫동안 외로웠던 할머니 하나. 그 순간 순덕 씨는 알았습니다. 뽀야를 보내면 안 되겠다. 저 아이 곁에 있어야 한다. 내가 민지 곁에 있어야 하듯이. 순덕 씨는 다음 날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말 들어봐. 어머니, 이미 말씀드렸잖. 잠깐만.
내가 말할게. 아들이 멈췄습니다. 그 강아지 우리가 키울 거야. 엄마가 책임질게. 무릎 아픈 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대신 민지한테 그러지 마. 그 아이도 지금 많이 힘들어. 아무도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게 더 큰 문제야.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나도 늙었지만 내 집에서 내가 결정하는 건 할 수 있어. 내가 데리러 올 때까지 민지 내가 잘 볼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저렇게 단호히 말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뽀야가 온 뒤로 집안이 달라졌습니다. 민지가 아침에 먼저 일어났습니다. 뽀야 밥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순덕 씨가 부엌에 나오면 민지가 이미 뽀야 밥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뽀야 산책 같이 가요. 이 추운데? 뽀야 다리 운동해야 한대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순덕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언제 유튜브까지 찾아봤는지. 함께 동네를 걸었습니다. 뽀야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두 사람 사이를 오갔고 민지는 이것저것 말이 많아졌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뽀야 이야기. 순덕 씨는 그 옆에서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따금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이 느낌. 집에 돌아오는 길 민지가 순덕 씨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잡았습니다. 순덕 씨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 대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조금씩 풀리고 골목 끝에 햇살이 길게 내려앉던 그날, 아들 내외가 민지를 데리러 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챙기던 민지는 몇 번이나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고 그때마다 품에 안고 있던 뽀야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이 손을 놓으면 다시 혼자가 될 것만 같은 표정이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할머니 뽀야는요? 그 한마디에 순덕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마음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느끼면서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뽀야는 할머니가 잘 볼게. 방학 때 놀러 오면 되잖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쉽게 시선을 들지 못했고 입술을 꾹 깨문 채 울음을 참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방학 때 꼭 와도 돼요? 그 질문에는 아이가 그동안 삼켜왔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보다 다시 이곳에 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아이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당연하지. 뽀야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할머니도 기다릴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지는 참아왔던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한 채 순덕 씨를 꼭 끌어안았고 작고 여린 몸이었지만 그 온기가 유난히 깊게 전해졌습니다. 순덕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을 조용히 나눴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들 며느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어딘가 미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며느리에게 한 걸음 다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 잘 키워요. 저 아이 말은 잘 안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아이예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가 조금 붉어졌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순덕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그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끝을 돌아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뽀야가 조용히 서 있었고 아무 말 없이 꼬리를 살짝 흔들며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네 뽀야야. 강아지는 대답 대신 순덕 씨의 손을 가만히 하찼고 그 따뜻한 온기가 천천히 마음 깊은 곳까지 번져갔습니다. 순덕 씨는 천천히 몸을 숙여 뽀야를 품에 안았고 무릎은 시큰했지만 그날따라 마음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고 혼자라는 생각이 잠시 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버려진 건 강아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마음을 숨긴 채 살아가던 손녀도 외로움을 꾹 눌러 담으며 하루를 버텨내던 할머니도 서로를 모른 채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던 두 사람이 같은 골목에서 만나 같은 마음을 느끼고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고 말은 하지 못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뽀야는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두 사람의 거리를 조금씩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쪽이 조용히 아픈 분 계신가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무너지고 있는 날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있어도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말을 줄이고 더 혼자 견디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마음을 숨기는 것이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와 손을 내밀어주는 날이 있습니다. 큰 위로나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무너질 것 같던 마음이 다시 조금씩 버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순덕 씨에게는 뽀야가 그랬고 민지에게도 그 작은 존재가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그런 따뜻한 순간이 언젠가는 조용히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조금만 더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보셨으면 합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으며 지금 느끼는 그 마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모가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그 이야기를 대신 꺼내드렸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버텨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